드디어 갤럭시 S25 시리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를 안고 지금 이 세상에 나온 폰이거든요. 자,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내부 장기를 싹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 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껍데기만 삼성인 삼성의 갤럭시가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삼성 핸드폰은 삼성 반도체를 버렸는지, 도대체 이재용 회장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기 회사 삼성전자 DS 부분의 제품들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제품을 다른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이번 갤럭시 S25의 AP가 TSMC가 제조한 칩이죠.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전량 들어갈 것이다 라는 뉴스는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나왔고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만큼은 전 세계 최강이 삼성이다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메모리 반도체조차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인 LPDDR5X인데 이 부품조차 자사 제품을 쓰지 않기로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논란이 가속되니까 노태문 사장이 이 갤럭시 S25 언팩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실이 아니다, 삼성 거를 더 많이 쓸 거다라고 밝힌 게 있거든요. 요 내용은 제가 이 뒤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도 자사 외에 다른 반도체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될 일인가요? 그래서 사실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애플은 이 AP 칩만 하더라도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다 맡기고 메모리는 원래 딴 데서 다 사다 썼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종합 전자 회사입니다. 반도체부터 이 반도체를 활용한 완제품까지 알파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하는 제조회사니까 아주 작은 부품 하나까지도 자기네가 자급자족을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강했던 회사예요.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 AP조차도 자기네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고 소비자들이 조금 비선호하는 건 삼성이 자체 제작한 엑시노스다라고 놓고 봤을 때 삼성이 못난 형이지만 우리가 버릴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식구가 폰고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할 땐 또 스냅드래곤을 넣었다가 엑시노스가 그래도 조금 퀄컴하고 좀 비빌 수 있다 싶을 때는 한국에서 파는 제품에 엑시노스를 넣었다가 이미 AP에 있어서는 삼성은 타사의 제품과 함께 병행을 하면서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메모리만큼은 삼성 걸 안 쓸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정확히 말하자면 삼성 반도체가 2차 벤더로 좀 전락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임시로 투입을 하는 뭐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삼성의 갤럭시를 사더라도 지금 여러분께서 구매하시는 이 핸드폰 안에는 당장은 삼성의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삼성 핸드폰에 삼성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건 아마 삼성 핸드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했는지를 살짝 살펴보고 가면은요,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크게 3개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가전과 핸드폰을 하는 DX 부문, 그다음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 그다음에 이걸 좀 조율하라고 있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초동의 사업지원 TF,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 힘들다 하는데 주로 반도체 얘기 나오잖아요. 이 휴대폰 부문은 반도체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썩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아직까지 갤럭시가 1위입니다. 1위인데 점유율을 몇 퍼센트 하고 있는가 수치를 보면 2022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500 이상 프리미엄 폰, 고가 폰으로 넘어가 보면 좀 더 상황이 심각해요. 사실 핸드폰을 팔아가지고 큰 고부가 가치를 내는 데는 $500 이상의 프리미엄 폰 시장이 주요합니다. 이 시장만 놓고 보면 삼성과 아이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폰이 삼성 갤럭시의 3배가 넘어요. 이 삼성의 갤럭시를 많이 쓰는 나라들이 어딘지를 좀 알아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을 제외하고는 갤럭시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는 소말리아였어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한 개에 $100도 하지 않는 초저가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일본, 호주, 스위스, 영국, 대만 잘 사는 나라의 핸드폰 시장은 거의 대부분 50% 이상이 애플입니다.
점유율은 삼성이 조금 앞선다고 하더라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게다가 삼성이 지금 프리미엄 시장 폰에서 약한 걸 폴드와 이 플립으로, 이 접히는 폰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6세대 6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판매가 부진하거든요. 즉 삼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훨씬 이 시장을 빨리 따라오면서 펴보지도 못하고 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S25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MX 사업부 노태문 사장은 최고의 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분명히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풍문입니다. 들리는 풍문인데, 삼성 반도체 부문이 이 핸드폰 부문에다가 성능이 약간 마이크론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좀 비싸게 불렀다고 해요. 이랬더니 노태문 사장이 노발대발하면서 이 DS를 찾아가서 한바탕 했다라는 풍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노태문 사장이 갤럭시를 지키는 가디언 오브 갤럭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사실 건가요? 요번에 삼성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스냅드래곤 칩은 정말 대단한 명물이라고 합니다. 칩 잘 설계하기로 소문난 애플의 A 시리즈보다도 훨씬 낫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도 최적의 가성비 찾기 위해 마이크론 거를 눈물을 머금고 갖다 썼잖아요. 자, 이렇게 칩이 좋은 게 들어가는데 사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칩이 다 들어갔는데 이 안에 무슨 칩이 들어갔느냐는 소비자들은 몰라요. 안에 무슨 칩 들어갔나 보고 이번에는 갤럭시로 갈아타야지,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갤럭시 S25의 판매량을 갑자기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늘려줄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갸우뚱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하드웨어의 성능은 이미 2019년, 20년을 넘어선 후부터는 고객의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 그 아이템은 아닌 거였어요. 그 시대는 지났어요. 휴대폰은. 하드웨어 따로, 소프트웨어 따로, 네트워크 딱 분리된 거에서 삼성전자의 킥이 뭐냐? 없다라는 거죠. 5년 후, 10년 후에 과연 현재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삼성전자의 킥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러다 보니까 갤럭시 S25의 최적의 칩을 씀으로 해서 얻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들의 반도체를 부정을 함으로써 잃는 게 더 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가 좀 뒤처진 부분을 갤럭시 S25가 잘 팔려서 좀 메꿔진다면 당장 갤럭시 S25 출시된 후의 장부는 좀 똔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식구 다 버려가면서까지 이 핸드폰 한번 살려보겠다에 올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감행을 했다라는 점에서 삼성이 스스로 우리 건 쓸만한 게 못 돼 라고 증명을 해버린 셈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마이크론 거를 채택을 한 LPDDR5X 같은 경우가 5세대 공정인데, 5세대 공정부터 삼성이 굉장히 삐끗하기 시작을 했어요. 마이크론 제품에 비해서 발열도 많고 전성비도 떨어진다. 근데 이 문제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계속 지적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삼성 거를 버릴 정도냐에는 아무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삼성이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벤더사들이 삼성 스스로가 자기네 칩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신뢰가 얼마나 깨졌겠습니까? 이 신뢰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의 이 전자의 실적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때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반도체만 놓고 보면 3조 8,600억 원이었어요. 근데 이때 반도체만 만드는 SK하이닉스가 7조 300억 원이 나와서 SK하이닉스가 2배가 넘었어요. 근데 4분기 실적 발표된 거 봤더니 그냥 아예 삼성전자의 모든 부문을 다 합친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어요. 너무 많이 실적이 빠졌고 계속해서 악순환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잘 나가던 것도 지금 마이크론이나 SK하이닉스의 공세가 너무 크지, HBM은 아예 납품도 못하고 있지, 이거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대체 그러면 이런 결정을 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약간 조직 문화 부분에서 살펴보자면, 삼성의 부문은 항상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각 부문별 대표이사가 항상 있어 왔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한 명만 부회장이었어요. 나머지는 사장급이었습니다. 같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한 명이 대빵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설계하는 파트와 생산하는 파트 사이에 서로의 실적만 생각하느라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기술력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삼성의 내부적으로도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반도체가 급격하게 추락을 한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책임 경영을 해라 라는 의미로 각 부문의 대표이사를 전부 부회장을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DX 부문의 한종희 부회장, DS 부문의 전영현 부회장, 그리고 사업지원 TF의 정현호 부회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번 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부서 간 시너지를 최대한 극도로 끌어올려라 라고 이렇게 인사를 냈는데 부문 간 완전히 별개의 회사처럼 움직이는 부작용이 나타나 버린 거죠. 설마 같은 삼성전자의 MX 부문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드하게 할까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을 거라고.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는. 우열가릴 수 없는 두 명의 부회장이 각각 책임 경영을 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계약 만료가 될 때를 생각한다면 결국엔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부문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양쪽 부문의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도록 두 부회장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상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죠. 사실은 애플도 휴대폰 사업부에 부품을 해주는 부서들이 다 있을 건데 최종 제품에 대해서 CEO가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지는 않잖아요. 화이도 보면 일부는 자급자족, 일부는 또 사서 쓸 거거든요. 내부 잡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부서 간 칸막이가 더 높아지고 공고해졌다고 보고 있어서 MX 부문과 DS 부문을 분할할 생각이 아니라면 두 부문장 간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교통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갤럭시에 삼성 반도체를 쓰지 않겠다라는 게 회장한테 결제가 올라가지 않나요? 이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이러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 어디 갔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재용 회장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아직 걸려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재용 회장이 그렇다고 완전히 물러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회장 취임을 해놓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전혀 조율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의 단점과 오너 세습 경영의 단점만 갖다 모아놓은 현상이 삼성전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삼성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역 교역 상대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중국. 2위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 3위가 어디게요? 베트남? 어떻게 알아요? 베트남은 교역량 자체도 계속 3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 무역의 최대 파트너이고 흑자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에 뭘 팔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익을 낼까? 반도체입니다. 놀랍게도 반도체예요. 근데 베트남의 반도체를 쓸 만한 무슨 IT 기업들이 없으니까요. 근데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자체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도체 수출 중에. 그런데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삼성전자의 DRAM이나 AP가 확 줄어드는 거죠. 국가 경제, 특히 수출 쪽에서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제가 입장에서 조금 우려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노태문 사장도 이 논란을 인식을 하고 있던 것 같아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논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태문 사장의 발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번 초도 물량에는 마이크론이 쓰였지만 앞으로 삼성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특정 시점엔 특정 회사께 많이 쓰일 수 있다 라는 말로 약간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노태문 사장이 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니까 기자회견에서 이거 좀 불식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어쨌든 그러면서도 초도 물량에는 마이크론을 쓴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부문이 더욱더 분발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술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억지로 쓰게 해도 문제 아닌가요? 결국 근원 경쟁력을 빨리 되찾는 것만이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어떤 조직 문화 재정비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엄청 탑 클래스 회사를 하더라도 위기가 없었던 회사는 없어요. 겪으면서 그걸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저력이고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현재 위기를 잘 해결하면 저는 아직도 희망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은 진짜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뭐 하고 있을 텐데. 기사 찾아보고 나올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 계신지. 연락 주십시오. 어디 계신지.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